솔직히 2번 받으셨을 때 네. 날아갈 듯 하셨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이렇게 크지 않은 정당의 비례대표 1번, 2번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책임감을 따르기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아직 총괄선대위원장을 할 정도로 정치적인 경험이나 내공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좀 막중한 짐을 져야 되는 면도 있고요. 예. 제가 지금까지 아마 방송하면서 한 1000번 정도는 제가 순천만 정원의 남자 네. 천하랍니다. 뭐 전남 순천의 맞습니다. 천하랍니다. 아하. 얘기를 드렸을 텐데 네. 어찌 보면 약속을 안 지키는 흔한 정치인 일의 길로 가는 것 아닌가. 네, 결국은 또 이런 날이 오는군요. 저희 게스트분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유력 국회의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신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개혁신당 우리 천하람. 직할 바뀌었어요. 뭐요? 한 30분 전에 바뀌었어요. 30분 또 전에 뭔데요 또? 원래 이제- 전 최고위원이었는데 네. 이제 또 총괄선대위원장.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개혁신당의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이에요. 되게 높은 사람 됐어요 갑자기. 네. 그냥 선대위원장 아니고요. 네. 뭐 공동이긴 하지만 네. 뭐 네. 아니고 총괄 총괄. 선대위원장. 아니 근데 이게 네. 총괄선대위원장 되고 그 첫 일정이 그 장르만 여의도인데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왜요? 왜? 예,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저희 색깔도 같은데 10만 구독. 그렇네. 네.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우리 개혁신당 당원들이 많이 기여했을 거다. 뭐 그건 뭐 저희도 인정합니다. 예. 네. 그때 버거킹 갔었어야 되는데. 우리 김종인 위원장이 역시 뭐 그 이번 그 비례대표 순번 넣어준 거에 이제 강력하게 힘을 또 쓰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 내가 봤을 적에 천하람이는 이거 그 전도가 유망하기 때문에 저기 이거 김용남이는 이렇게 말씀이 내가 더 되게 갔다고 하는데 예. 할 일이 끝났기 때문에 집에 갔다고 봐요. 예. 딱히 할 말이 없으시는구나. 건가요, 김 아유 위원장님은? 집에 가신 게 가짜 뉴스예요. 아 그래요? 이번에 이제 김용남 의원이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아하. 그런데 이번에 그 선대위도 상임 고문으로 그래서 이제 그 저한테도 어젠가 이제 엊그젠가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 나는 아무래도 그 전국을 돌게는 체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천하람이 정도면 총괄선대위원장 잘할 수 있다고 봐요. 체력으로 총괄 선대위원장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봐야지. 우리 신영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일단은 개혁신당 비례 순번이 이제 확정이 됐고요. 네. 어제 이준석 대표와 이제 전화 통화 인터뷰를 좀 했었었는데 네.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 개혁신당 내에서도 여러 이제 뭐 세력들이 이제 함께 했기 때문에 비례대표 순번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력한 요구 같은 것들이 있었고 이게 이제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뭐 당을 나갈 수도 있다는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한 분들이 많았다. 네. 그 얘기를 이제 저희에게 격정 토로를 해주셨는데. 네. 그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네. 그냥 천하람 위원장이라고 하시면 네. 예. 네. 그 자존심의 문제가 또 있는 거죠. 자존심. 그리고 그 이제 여러 세력들이 연합 형태로 이제 지금 네. 개혁신당에 들어오다 보니까 네. 본인의 그 세력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각자의 리더로서의 또 부담감 같은 것들도 작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이제 들어와 있는 뭐 양양자 대표님이나 네. 뭐 다 금태섭 뭐 우리 최고위원이나 네. 다 이렇게 각자 같이 준비하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것은 아니더라도 나를 믿고 지금까지 같이 사실 열악한 제3지대에 노력을 해준 사람들을 어떻게든 챙겨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뭐 나쁘게도 볼 수 있겠지만 네. 자연스러운 거기도 해요. 네. 책임감이 결부된 절박함이었던 거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이해합니다. 네. 그러면 양양자 의원은 지금 탈당을 안 하기로 같이 네. 가기로 오늘 뭐 같이 네. 아침에 회의도 참석을 하셨던데 사실 거의 탈당을 결심했다고 들었거든요. 어제 또 그 민주당의 서영주 부대변인이 나와서 양양자 의원이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을 만났다. 분명히 탈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고 물론 양 의원님은 부인을 했습니다만 네. 그럼 어떻게 그 결심을 돌리게 된 건가요? 저는 우선 뭐 양양자 원내대표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요. 신뢰하고 당연히 지금 또 같이 이렇게 함께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결단도 굉장히 존중합니다. 저도 어제 양양자 대표님하고 한 30, 40분 통화를 했어요. 예. 했는데
그 양현 대표님 말씀은 반도체 인재가 안 들어간 거가 너무 충격적이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3번에 네. 바이오 공학자인 예. 비대표 후보님 계시긴 합니다만은 네. 지금 반도체 벨트를 그렇게 중시하고 우리가 지금 양현자 대표님도 반도체 위원장 이런 것들이 본인의 아이덴티티인데 예. 한국의 희망 쪽에서는 반도체를 아주 강하게 지금 중시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게 본인이 한국의 희망 멤버들한테도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아하. 그 말씀을 굉장히 세게 주셨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 따로 또 만났거든요. 예. 양현자 대표를. 물론 저희가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반도체가 누가 의원이 되더라도 굉장히 개혁신당의 아주 중요한 아젠다로 다뤄질 네네네. 것이고 네.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네.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반도체 벨트로 갔잖아요. 아. 본인이 동탄으로 갔다. 이 개혁신당의 어떤 그 핵심 벨트죠 거기가. 네, 핵심이고 개혁신당의 자산의 어떤 자산의 한 90%는 이준석이거든요. 그렇습니까? 90% 좀 너무 심했습니까? 너무 많이 나간 그런가요? 측면이 있네요. 예, 예. 네. 아무튼 개혁신당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 자산인 네. 이준석 대표를 어쨌든 반도체 벨트로 투입한 건 아니다. 예, 예. 아하. 그러니 우리가 개혁신당이 반도체를 경히 여기는 건 결코 네. 아니다. 해서 네. 순도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네.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예. 갔다고 능사냐, 가서 돼야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곧 되는 그건 얘기. 이따가 뭐 예, 지금 뼈를 나오는 때립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개혁신당에서는 얘기를 굉장히 의지를 갖고 반도체 벨트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양항자 의원에게 했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저희가 이제 좀- 설득이 좀 됐고 설득을 한 거죠. 그래서 아. 같이 하셔야 된다. 네. 여기서 사실은 양양자 대표님이 빠져버리면은 이준석 대표의 반도체 벨트 도전이라는 것도 또 약간 기운이 빠지게 되는 하나의 것이고. 고리가 없어지는 거구나. 예, 아니, 그러다 근데 보니까 그 저희가 적극 설득을 했습니다. 약속을 그럼 양양자 의원과 함께 합당할 때 네. 반드시 우리는 비례대표 순번 최상단에 반도체 전문가를 넣겠습니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저도 제가 그런 약속을 당연히 할 위치도 아니고 예. 근데 이준석 대표의 입장은 단호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누구와도 비례대표와 관련한 확정적인 약속을 한 적은 없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오고 정권을 드리는데 구성원들이 동의한 순간부터 네. 비례대표 순번이나 어떤 후보와 관련한 전권은 김종인 위원장에게 아. 있는 것이다. 네. 그게 이준석 대표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다만 사실 이제 대표가 네. 번호를 몇 번 주겠다라고 하면 월권이죠. 그거는 원래 그런데 근데 네. 우리나라 정치판에서는 이게 네. 약간 좀 그런 걸 네.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네. 교통 정리를 어느 정도는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이제 저도 리더십에 좀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진짜 예전에 DJYS 뭐 이회창 총재 시절처럼 네. 그거 뭐 내가 책임질 테니까 누구 그냥 이번에 너 거기 딱 빠르게 되는 가. 지역에 그냥 좋아 빠르게 가 이렇게 그것만 리더십은 아니거든요. 네. 내가 대표지만 아니 이거는 권한이 공관위에 있는 것이고 네. 각자 지원은 자유롭게 하되 나도 네. 결과에 대해서 담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네. 어쩌면 약간 MG 느낌, MG 이런 거 저 싫어하는데 아무튼 약간 네. 그 요즘 시대에 맞는 권력 분립 뭐 그런 형, 그러니까 좀 더 정석적인 네. 리더십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2번 받으셨을 때 네. 날아갈 듯 하셨죠? 네. 깜짝 놀랐다고 공중제비를 하셨는데. 순천 한 바퀴를 돌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 몸이 무거워서 공중제비를 돌 수는 아, 없고요. 그렇습니까? 네. 야, 바닥 구르기, 땅 구르기. 앞구르기를.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그래도 국회의원이 되는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좋은 마음도 당연히 있죠. 네. 좋은 마음도 들고 저도 원내에서 저도 이제 외곽에 방송을 제가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예. 방송 다니면서 이제 썰만 푸는 걸 넘어서 아하. 원내에서 저의 역할이나 능력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욕심도 당연히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크지 않은 정당의 비례대표 1번, 2번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책임감을 따르기도 하는 거거든요. 당장 오늘만 해도 사실 제가 아직 총괄선대위원장을 할 정도로 정치적인 경험이나 내공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좀 막중한 짐을 져야 되는 면도 있고요. 예. 그리고 가장 마음에 걸렸던 거는 제가 사실은 순천 하람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까지 아마 방송하면서 한 1000번 정도는 제가 순천만 정원의 남자 네. 전하랍니다. 뭐 전남 순천의 맞습니다. 천하랍니다. 아하. 얘기를 드렸을 텐데 네. 어찌 보면 약속을 안 지키는 흔한 정치인 일의 길로 가는 것 아닌가. 그리고 특히 가장 먼저 순천에서 시민분들도 시민분들인데요. 네.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재선거 도와주겠다고 유력한 후보 캠프에서 연락 왔는데도 다 거절하고
천하람 캠프를 지키고 있었던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순천에. 아하.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죄송스럽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편한 부분들, 죄송스러운 부분들도 많았죠. 그 저희가 천하람 위원장 나온다고 그 이제 예고글을 올렸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댓글에 그 비례 2번 받아서 나도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뭘 놀라냐 신청해서 받은 거 아니냐 아하.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예. 그 제가 사실 놀랬던 이유는 네. 저희가 3월 초에 그 지역구 후보자 공천 신청을 받았고 예. 제가 공천 면접도 받고 네. 뭐 공천 면접에서 당연히 저를 떨어뜨리지는 않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면접 순천에. 네, 면접장도 지역구 공천 면접 볼 네. 때 다들 막 파이팅 천하람 파이팅 하면 막 박수 치고 공천장 그냥 수기로 써줄 것 같은 기세셨고 아 즉석에서. 예,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실제로 공천도 받았어요. 아, 그래요? 예. 공천장이 왔죠. 공천장이 있어요, 예. 저는. 아 순천 지역구. 순천, 예, 순천 지역구 어. 그 후보 공천장이 있어요. 네. 그 당대표 이준석 이렇게 찍어가지고. 네.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공식 출마 선언을 하겠다라고 해놓은 거의 직전에 예. 공관위에서 연락이 와서 네. 출마 선언을 좀 미뤄달라. 비례 2번으로 차출을 해야 될 것 같다. 비례 신청을 하신 거는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네, 거예요. 사실은 아니고 당에서 요구가 왔군요. 예, 요구가 왔던 거고. 근데 어쨌든 그것도 저희 어떻게 보면 핑계거리인 게 거기서 제가 저는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아. 지역구 순천에 출마할 겁니다라고 했으면 그렇게 갔겠죠. 아. 근데 저도 그 제안이 왔고 고민해본 결과 욕심도 있었고 당을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예. 저 친구 왜 순천에 출마 안 하고 아. 약속 어겼지라고 하는 비판은 타당합니다. 그 당을 위한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당장 오늘부터 그런 거예요. 총괄선대위원장을 할 만한 인물이라는 것이 네. 딱 뚜렷하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개혁신당의 아. 컬러를 전면에서 보여줄 수 있는. 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물론 저는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위원장님에 비해서는 뭐 인지도가 한참 떨어지고 그렇지 그분들에 않습니다. 비해서 실제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공관위 쪽에 그 비례 공천 할 때 네. 그런 요청이 엄청 많았대요. 이준석 대표 욕심 자기 이게 뭐 욕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대표 본인 생각 버리고 전국 선거 지원하게 비례 넣어야 된다. 그런 이준석 얘기 많았죠. 대표를. 예. 아하. 뭐 2번이 너무 눈치 보인다고 하면 4번이도 6번이도 네, 넣어야 네, 된다라는 네. 요청이 많았고 그 다음에 들어온 요청이 이준석 대표가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천하람이라도 넣어야 된다. 아. 그래서 누가 개소식이라도 하든 아니면 유세라든 와든 와서 누가 마이크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냐라는 요청들이 실제 많이 있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 네. 점에 대해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로 선거 유세나 지휘의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싶지만 최악의 경우에 지역구 당선자가 없는 경우에 비례대표 당선자들만 가지고 우리 개혁신당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예. 그 역할을 할 만한 어쨌든 정무직 내지는 정치인 후보가 필요하다.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네, 된다. 그게 있어서 그게 천하람이다. 선거 이후에 이제 끌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좀 공관위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결정은 그러면 김종인 그분이 하신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공관위에서 이제 어쨌든 오케이를 하신 거지만 저도 얘기 듣기로는 뭐 밀어붙이시고 세게 주장하신 거는 김종인 위원장인 아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뜻보다는 네. 네.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거의 개입을 안 한 걸로 저는 알고 그럼 있습니다. 만약이지만 뭐 가정은 의미가 없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어떤 당의 어떤 요청을 받아들여서 비례대표에 출마를 했다면 네. 천하람 위원장은 순천 지역 출마를 고수했을 가능성이 네, 그거는 클까요? 저한테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선택권이 없었을 겁니다. 저는 당연히 그러면 원래 얘기하고 그냥 계획했던 대로 순천 출마를 했을 겁니다. 네네. 어쨌든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당이 총선 후에도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네. 걸로 고심하셨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사실은 좀 답보 상태 아니겠습니까? 좀 극복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도 말씀드리는 것이 네. 지금까지 저희가 약간 너무 욕심이 과했어요. 음. 그러니까 좀 블러핑도 너무 많았고 네.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요.
네. 저희도 좀 맞죠, 그랬습니다. 맞죠. 예, 욕심이 과했습니다. 바로 매불쇼 따라잡을 줄 알았죠. 네, 성찰의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도 국민의힘이 워낙 접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 김용태 후보 나왔을 때 네. 그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네. 저를 놀리시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예. 그러니까 저희도 국민의힘이 많이 흔들리고 네. 새로운 어떤 컨텐츠나 내용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네. 저희가 더 어떻게 보면 수권 정당으로서 1위 경쟁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걸로 뛰어들었는데 네. 그러면서 너무 저희 전략을 여기저기 노출하고 다녔죠. 현역 의원들 뭐 다 올 거다, 뭐 본물 터질 거다, 저 막, 이삭을 줍겠다. 네, 거의 뭐 총선 전에 교섭단체 될 겁니다, 막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그거를 잘 방어를 경계를 더 했고 하신 수 거고, 있었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계획대로 좀 안 됐고, 예. 선명성을 일부분 포기하고 저희가 덩어리를 키워야겠다라는 전략을 취했는데 네. 덩어리도 못 키웠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좀 실망을 하셨던 것 같고. 네네네. 근데 이제는 저희가 덩어리를 지금 뭐 더 키우겠다 말겠다 하는 게 의미 없는 지점에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네. 선명한 야당이면서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좀 일도 하고 대안도 내고. 대안도 내고 네. 정책도 짜고 하는 그런 1+1 정당 같은 싸움도 잘해요 저희. 예. 저희 말싸움 뭐 한국 1등 이준석도 보유하고 있고 예. 그 저도 뭐 나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김앤장. 뭐 김앤장 김병민 장해찬 아닙니까? 네 아무튼 그 여유 있으시네. 예,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2번은 달라요. 유머가 역시. 남아 있다. 네. 싸우기도 잘 싸우지만 네. 그거 이상으로 1+1으로 네. 정책적 대안도 낼 수 있는 아. 그런 원래 저희가 생각했던 네. 선명한 개혁 네, 야당의 네, 네. 모습을 네. 남은 기간 보여드려야겠다. 네,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잘 됐네요. 우리 저 신영 기자가 이 개혁신당에 또 성찰의 시간을 제가 성찰의 준비를 시간 했거든요. 했어요. 야금야금 네. 뜯어보려고 뭘또더 해야 준비했는데 되는데. 예. 아 근데 그 성찰의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네. 방금 이제 선명성 이야기를 하셨기에 네. 그 지지율을 조금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조금 전에도 사실 밑그림이 나갔습니다만 리얼미터에서 이제 비례대표 정당 어디에 투표할 거냐고 물었어요. 다시 한번 주긴 해요. 4.9. 국민의미래 31.1%, 조국혁신당이 26.8%, 더불어민주연합 18, 개혁신당 4.9, 자유통일당 4.2, 네. 새로운 미래 4.0, 녹색정의당 2.7, 무당층 6.2. 네 번째 있는 그 주황색이 바로 개혁신당이죠.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자, 사실 어떻게 보면 네. 삼지대라는 게 포지셔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한 놈만 팬다 전략도 어렵고 양놈 혹시 미국 사람을 비하하시는 겁니까? 두 쪽을 네. 뭐 그러니까 표현입니다. 좀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기가 선명성을 잡기가 되게 네. 어려운데 네. 어쨌든 제3지대라고 하는 제3정당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했는데 그 표가 물론 소구하는 유권자 층은 다르겠지만 조국 혁신당 쪽으로 많이 갔죠. 갔다. 네. 누구들 대표는- 부럽제. 예. 누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표만 뺏어왔다고 하는데 아니다. 우리는 개혁신당의 표도 뺏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아니에요. 조국 혁신당 뜨기 전에 이미 저희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더 슬프게. 조국혁신당이 그냥 뺏긴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많이 좀 내려와 내려와 있었어요. 네. 네, 사실은. 그럼 그건 선명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예. 반윤 원툴 정당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랬던 것 아하.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와 전략적인 어떤 동반자 관계 이런 걸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선명성 경쟁에서 이기기에는 저희는 합리적인 포지션을 나름대로 추구하려고 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선명성 경쟁에서 솔직히 저희가 뒤처진 면이 있고 근데 그래서 저희는 지금 특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반윤 포지션 경쟁도 하긴 할 겁니다. 예. 할 거고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네. 임기 초에 대통령이 제일 힘셀 때 제일 싸운 거는 이준석 대표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당 대표 잘리고 막 와가지고 뭐 지금까지 온갖 고초 사실 우리 역사를 되짚어봐도 네. 임기 초에 대통령이랑 이렇게까지 싸운 사람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어제 본인이 그 얘기를 했죠. 네, 일방적으로 얻어 맞은 거 아니에요? 뭐 그러기도 했죠. 근데 이제 말로도 또 막 열심히 싸웠죠. 말로도.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 나가고 국민의 지지율 네. 푹 꺼지고 이제 네.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는 반윤도 누구보다 선명하게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요새 하는 얘기 그거 좀 일리 있더라고요. 그래요? 민주당이 뭐 172석 할 거 173석 하는 것보다 그거 뭐 이준석이가 당선이 됐다고 이거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가장 경로할 거다. 가장 경로하고 뒤통수 잡으실 예. 후보.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선거 결과에서 이준석이가 당선됐어를 넘어서 예. 원외 이준석도 얼마나 짜증납니까?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이게 원내 이준석이면은 다르죠. 얼마나 날카롭게 현재 정부의 실정들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거기에다가 대안 제시도 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단일 후보로서는 가장 싫은 후보 아닐까. 제가 만약에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네. 대통령님 조국, 이재명, 이준석 중에 누가 당선되는 게 제일 싫으세요? 라고 하면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 그 새로 산 캐비닛이 어디였지? 을 한 것 같은데. 어디가? 뭐라고요? 이러지 않았을까? 근데 실제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네. 때는 이준석 대표의 당선을 가장 못마땅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용산에서.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 당에 대한 폭력적인 지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당에 대한 폭력적인 지배, 그리고 폭력적인 지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제대로 옳은 소리 못했던 국민의힘의 무력함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 이준석 당선 아니겠느냐. 그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무지막지한 일방주의식 당정 관계를 회초리를 들어야죠. 몽둥이를 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 몽둥이를 드는 방법으로 이준석을 선택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나름 그런 이제 뭐 투쟁 네. 혹은 뭐 상대방의 뭐 잘못된 점을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드는 이런 점들에 있어서는 이제 자타공이 굉장히 이제 잘하시는 것 같은데 늘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리더십 문제잖아요. 아까 뭐 잠깐 신세대들의 뭐 또 다른 리더십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결국 이제 리더십이라는 게 아무리 시대가 변한들 결국 결정을 하는 사람인 거고 그렇죠. 리더라는 책임을 거는. 져야 되는 그렇죠. 거고.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혹은 그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설득해야 되는 이거는 이제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리더라면 어쩔 수 없이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숙명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이 지금 이제 여러 당들과 뭐 합당하고 다시 이제 뭐 쪼개지거나 등등 누가 빠져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 과연 이준석 대표가 그 리더십이 있느냐에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완벽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예.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고 이미 그래도 리더로서의 면모를 갖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네. 어쨌든 양현자 원내대표나 저희 김철근 사무총장이나 결국은 설득해냈어요. 밤에 같이 네. 경안천을 걸으면서 저 그거 사진 보고 약간 좀 오그라드는 느낌 있긴 예. 했거든요. 그 뭐 예. 약간 뭐 뒤에서 뭐 뒤에 걸어가는 샷 뭐 이런 거 예. 있는데 사실 많이 찍었더라고요. 그 좀 약간 보기 좀 그렇더라고요. 저기 나오네요. 네.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네. 이런 거 싫어해. 천하. 뭐야 저게. 근데 어쨌든 당근 간에 직원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저것도 성과로 냈고 예. 김철근 사무총장도 사실은 굉장히 그 박탈감이 컸어요. 김용남 의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장르만 여의도 나오셔가지고는 굉장히 이제 이렇게 대인배의 네. 풍모를 보여주시지만 절제된 모습. 솔직히 이번에 당 저희 개혁신도 들어오시고 나서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죠. 예. 거의 네. 뭐 공중전에서는 뭐 거의 1인자였고 날아다니셨고 용방불패. 당연히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쉬움을 갖고 계시는 많은 네. 당내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냈다. 네. 그래요. 예. 자, 저희가 미래로 나아가야 하지만 네.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 또 과거를 돌아봐야 하기 아하. 때문에 아하, 성찰의 시간 그 시간 조금 갖겠습니다. 쪼개서 보도록 성 할게요. 울어도 됩니까? 휴지 가져오세요. 수건이라도. 네. 예. 눈물이 자. 저절로 날 겁니다. 첫 번째 개혁신당의 어떤 타이밍이라고 할까요? 네. 터닝 포인트가 됐던 장면입니다. 첫 번째 탈당과 창당. 좋았죠. 저 때 분위기 정말 좋았어요. 기가 네, 막혀요. 연말이- 다들 주름이 없습니다. 개혁신당 네. 창당 대회 때인데 아유. 창당을 하려면 이 본 친정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하셨잖아요. 네. 한 번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셨나요? 저땐 저분들 다 이 될 줄 알았어. 삼지대가 이렇게 힘든 네. 길이라고 네. 모두가 예상했는데. 뭐 예. 후회할 때도 많았죠. 어, 왜냐하면 특히 이낙연 대표와의 이제 통합과 결렬을 거치면서 예. 참 어렵구나. 예. 그리고 저도 뭐 그 결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예. 그런 것들 또 우리
어찌 보면 어렵게 저희를 지지해 주시고 따라 나와 주신 지지층들이 뭐랄까요 상처받고 그런 걸 볼 때는 저도 사실은 참 죄송스럽다. 네, 그런 생각이 들 때 많아요. 저 현장에 있으셨다는 분도 계시네요. 댓글에. 그래요? 아, 진짜요? 네, 방금 저 현장에 계셨대요. 저 때 우셨대요. 아유, 네. 좀 좋아. 제가 일부러 천하람 위원장 가장 활짝 웃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저 때는 다 거의 많이 웃고 그렇죠.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 장면에도 웃고 계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연장선인데요. 네. 설민심은 빅텐트. 아. 서울역에서 네 당이 합쳐서 이제 설민심 앞두고 우리 빅텐트 네, 쳤다. 네, 네, 네. 이 국민께 인사드리고. 근데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저 결정에 나도 책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저께 김용남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빅텐트가 깨졌어는 안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그거의 전제는 치는 것은 옳았다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이 빅텐트를 왜냐하면 지지층들은 개혁신당의 지지층들은 왜 빅텐트를 치느냐. 화학적 결합이 어차피 안 될 건데 우리의 색깔을 선명하게 가지고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삼지대로서의 역할을 더 분명히 할 수 그 얘기 있다. 하시는 분들 많아요. 많았는데 네. 그렇다면 이 빅텐트를 친 거를 후회하느냐. 저는 지금은 후회하죠. 어. 근데 그때는 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그 지금 조국혁신당 하시는 거 보면 네. 뭐 비례 전문 정당 했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일정 그래요? 부분은. 그런데 저희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는 그래도 지역구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최소한 선택을 할 기회는 드리는 수권 정당의 길로 가고 싶다. 그리고 한철 장사하는 정당이 아니라 정말 네. 꾸준히 지역구에서 성장해 나가는 당으로 가고 싶다라고 저희는 정석적인 사고를 했어요, 솔직히. 예. 네. 예,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 어느 정도 지역구 후보 인재 풀이나 기호 문제, 뭐 우리 소위 말하는 덩어리 예. 이런 게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네. 그냥 1당, 2당 다 싫으신 분은 3당 찍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때는 굉장히 컸어요. 예. 네. 근데 다만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네. 저는 통합을 하더라도 이제는 지났으니까 네. 저희가 흡수하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 다른 당들을 예, 예. 어쨌든 제일 가장 뭐 선두에 서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지지율 면에서나 괜찮았죠. 그랬기 네. 때문에 저는 그때 사실은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간이 전당대회 비슷하게 해서 예. 여론조사 있었죠, 그런 형태의 얘기가. 예. 그 간이 전당대회를 해서 네. 이긴 분이 그냥 단독 대표를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했는데 흡수하고 이게 그냥 합당이랑 좀 많이 다릅니까? 좀 다르죠. 왜냐하면 네.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원톱이었다면 네. 조금 더 개혁신당의 개혁적인 이미지나 젊은 정당의 이미지가 더 좀 살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투톱의 형태로 보여지니까 네. 이낙연 대표님 제가 뭐 폄하할 생각 전혀 없지만 네. 이렇게 막 개혁적인 느낌이 나시는 거는 그러니까 되게 좀 안정적이고 관리형 리더 같은 느낌이 강하시잖아요. 연륜이 있고. 연륜이 예. 있으시고 충분한 경험이 있으시고. 근데 그게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잘 작동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혁적인 이미지는 없어지고 그렇다고 당이 안정적으로 그것도 관리되기에는 아니고. 둘이 또 충돌하고 그런 형태로 작동했던 거 아닌가 저는 아쉽고 어쨌든 네. 저도 그때 당시에 지역구 후보들을 위해서라도 기호 3번이 확보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판단에 실망하신 지지자분들께는 정말 저도 죄송하다 네네. 책임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이게 어쨌든 여당을 견제해야 되는 몽둥이를 들어야 된다는 비유로 하자면 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몽둥이로 비유하자면 조국혁신 몽둥이와 조국혁신당의 몽둥이와 개혁신당의 몽둥이.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뭐 너무 조국혁신당을 디스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네, 간명하게. 저희는 그래도 합리적인 몽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옥 안 갈 몽둥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개혁신당의 면면들을 봤을 때 네. 의정 활동을 잘할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들이 선출이 되면 네.
조국혁신당. 네, 4년간 조국혁신당의 이제 비례대표 후보들 면면을 봤을 때 4년간 의정 활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네. 근데 거기에 되게 흠이 있거나 사법적 리스크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의정 활동 과연 잘할까 의구심 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지금 조국 대표는 지금은 뭐 흠이 있는 사람이라도 뭐 심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뭐 손이 깨끗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다라고 예. 하죠. 국민들도 지금은 그게 속 시원하실지 모릅니다. 정권 심판의 도구가 되겠다. 네, 그냥 이런, 도구가 예. 되겠다. 근데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어쨌든 헌법기관이에요.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니 심판도 하고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좋잖아요. 저희는 그런 인재 풀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까지 뭐 감옥 갈 일을 한 사람들은 없어요 별로.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몽둥이다. 네네.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장면들이 있죠. 네, 그 이어지는 장면들까지 사실 뭐 짚어 주셨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빅텐트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아이고. 11일 만에 네. 결렬이 됐고 딱 말씀하신 그 지점 때문에 사실 결렬이 된 거잖아요. 네. 누가 당의 주도권을 줄 것인가가 다음 사실 장면은 또 어떤 핵심이었던 것 장면입니까? 같고 그 이후에 바로 네. 이분을 모셔오죠. 킹종인을 김종인. 부릅니다. 그건 나라고 봐요. 예. 네. 그 사실 이 결렬할 때 네. 이제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뭐 애초에 김종인 위원장을 불러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배제될 거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네. 이준석 대표는 그렇지 않았다. 물론 소통하고 있었던 건 맞지만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결렬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으로 우리 당의 공천을 좀 전반적으로 관리해달라라고 해서 모셨는데 네. 사실 뭐 이분 별명이 뭐 여의도 짜르. 여의도 짜르, 뭐 킹종인 가종인, 네. 뭐 선거의 귀재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네. 결국은 또 이제 귀결이 됩니다. 이제 우리 이제 해법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3%에서 5% 사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지율의 늪. 이준석 대표가 어제 그랬거든요. 내가 욕심 있었으면 비례 나갔지. 아니려고 내가 화성을에 가서 부르트도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라고 했지만 도대체 이 지지율 정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당의 얼굴이시잖아요. 네, 저도 예. 이제는 선거를 이끌어야 될 책임이 예. 있는 사람이고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와서 저희 당이 뭐 갑자기 뭐 이상한 걸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갑자기 저희가 뭐 소나무당처럼 뭐 대통령 사형시키겠다 이런 걸 할 수는 없어요. 예.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프로필 사진도 못 찍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소나무다. 예. 아니, 저희도 네. 그래서 선명한 야당의 정체성을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가장 뾰족하게 반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남은 기간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네. 이제는 대통령은 도저히 답이 없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암암리에 대통령 출당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친윤은 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 최근에 보면 대구 경북에서 저희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요? TK에서 네, 올라가나요? TK에서 올라가고 있고 그런 지점들 저희가 적절하게 공략할 것이고 네. 더 나아가서는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는 여기는 반윤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뭐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는 그룹도 아니고 일도 잘하겠네. 여기가 중도층에서 찍기에 가장 뭐 걸리는 게 없네. 아니 뭐 양당 싫고 조국 혁신당도 조국 장관도 뭐 솔직히 본인도 잘한 거 없고 감옥 가셔야 되는데 여기보다는 깨끗한 개혁신당 뽑아주자라고 하는 심리가 저는 선거 막바지에 가면 갈수록 나올 수 있다. 네, 거기에 맞는 적절한 메시지들을 저희가 내려고 해요. 그러려면 네. 정책으로 표출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정책도 낼 것이고 지금 이제 각 지역구 맞춤형 공약도 있겠지만 전체 선거판에 있어가지고 지금 내려고 하는 공약들도 네. 김종인 위원장님하고 또 상의도 하고 저도 또 생각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략적으로 네. 선거는 어쨌든 이제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 우리 출마하시는 분들의 뭐 이 나라를 위한 뭐 충정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 말고 이제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혹은 선거에서 이겨야 될 건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과한
표현으로 네. 조금 뭐 안 좋게 표현하면 포퓰리즘식으로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약간 인기 있게 선동을 좀 하면서 표는 좀 많이 얻고 실제 국회 진출해서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걸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찾아가면 어떻습니까? 물론 저희도 일부 뭐 레토릭은 쓰겠죠. 네. 일부 뭐 표현들이나 이런 거 쓰겠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드렸지만 표가 떨어지더라도 미래를 위한 개혁 과제들은 한다. 정말 포퓰리즘적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들 얘기한다. 네. 그런 정당입니다. 합리적 몽둥이. 그랬더니 실제로 표가 떨어지더라고요. 스스로 하려고 했는데 예, 놀랍네요. 저희는 표가 떨어지더라도 할 얘기는 합니다. 그랬는데 네. 표가 실제 떨어져요. 네. 근데 할 말 그렇다고 못했죠. 하더라도 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네. 선거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네. 좀 중도적인 성향의 지켜보셨던 유권자들께서 나서 주실 것이다. 나서 주실 것이고 정말로 어쨌든 미래의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네. 개혁신당이 어느 정도 투자는 해서 여기가 지금 당장 1당은 안 되더라도 원내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 저는 해주실 거다 믿고 가려고 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등장으로 빛바랜 한동훈 이준석 이것이 정치와 법조의 차이입니다. 법적 리스크가 있음에도 국민 감정이 더 우선되면 조국 혁신당처럼 잘 되는 겁니다. 이건 기시에 못 긋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 참 슬픈 얘기인 게 네. 조국 그 대표께서 사실 이렇게 인기가 좋아진 거는 네. 윤석열 대통령 덕분이잖아요. 그래요? 네. 이거는 저는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저렇게 된 게 내로남불 논란에서 오히려 역전된 거잖아요. 오. 김건희 여사는 왜 특검도 안 받고 수사도 제대로 안 해요? 네. 그럼 그 김건희 여사 어머니는 그 대통령 장모는 이 정도밖에 왜 처벌 안 해요? 조국 장관 털듯이 김건희 여사 장모 아니면 그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 털면은 뭐 안 나올 것 같아요라고 만들어준 게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 그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비판을 못 하면서 뭐 정치랑 법은 다르고 뭐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 거론하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 그것도 한두 번 하셔야지 뭐 몇 번 하시는 겁니까 진짜. 지긋지긋하다. 뭐 이강인 선수한테 무슨 돈 빌려줬는데 못 받았습니까? 피가 난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이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네. 조국 장관을 띄우면서 한동훈 위원장 견제하고 이제 이준석 대표 견제하고 하는 건데 미래에 결국 이제 보수 대통령 잠재적 대선 후보들을 이제 약간 견제하는 거군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본질적으로는 그러면 그럴 거면 제대로 대통령을 비판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서도 대통령 비판은 못 하세요. 저는 홍준표 시장이야말로 네. 간을 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 아직 대통령 임기가 3년이 간준표. 남아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대통령 이게 5년이 남아 있을 때도 들이박았던 이준석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 물론 아니면 그 엔딩이 꼭 네. 좋은 건지는 뭐 어쨌든 간에 그래도 네. 전술적으로 이번에 당선되면 괜찮습니다. 네. 전술적으로 이건 어떻습니까? 지역구 후보를 많이 내는 거예요. 지역구 후보를 많이 내면 어쨌든 이제 내가 투표하러 갔는데 지역구에도 후보가 있고 또 비례도 있으면 이제 개혁신당이 조금 더 표를 좀 쉽게 주실 것 같은데 지역구 후보가 아예 없으면 그냥 뚝 가서 비례 이렇게 개혁신당 찍고 오기가 조금 민망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지금 네. 뭐 조국 혁신당만 봐도 예. 그게 사실 우리 여의도 문법인 거잖아요. 솔직히 저희도 초반에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덩치를 키우고 지역구 후보 많이 내야 된다 예. 생각했던 것이고, 근데 니즈가 있으시면 유권자들은 찍으신다. 설령 해당 지역구에 개혁신당이 없다 하더라도 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개혁신당의 인물들이 필요하다.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천하람이 아니면 이기인이가 국회 들어가서 정말 잘하는지 아니면 네. 일만 살았는지 보고 싶다라고 예. 하는 분은 지역구에 개혁신당 후보 없어도 찍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반대로 비례대표 후보들이 네. 더 열심히 해서 지역구에 있는 후보자들을 견인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역구 지금 개혁신당 견인을 많이 해야 돼요. 예, 얼마나 나오고 있죠? 제가 레카차 네. 한 5대 불러야 됩니다. 일단은 핵심적인 지역들의 네.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수치를 일일이 다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네. 쭉 이제 흘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예를 들면 용인갑, 뭐 양양자 후보가 한 4% 정도 네. 득실이 나오고 네. 이제 금태섭 의원은 종로에서 한 5% 정도,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이제 화성을 해서 오. 20%를 넘는 그래도 개인기가 엄청나죠. 예, 명확한 네. 3파전 구도를 보이고 있고, 허은하 후보는 영등포갑에서 2%, 2.1%, 류호정 후보는 분당갑에서 2%
20% 정도인데 이제 그렇다면 아까도 굉장히 좀 이런 상상은 하고 싶지 않지만 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기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뭐 사실 조국혁신당 자꾸 이제 삼지대니까 자꾸 얘기가 나옵니다만 거기선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지민 비조해줘. 그렇다면 개혁신당 지역구 후보가 있으면 당연히 개혁신당인데 그게 없다면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 유권자들한테 비개해줘라고 지역구는 국힘. 그러니까 뭐 비례대표는 국힘이든 개혁신당이든 보수 진영에서는 만약에 나눠진다면 그래도 우리는 비례라도 더 뽑아줘.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승산이 있는 전략일 수도 지게비게 있나 싶기도 하고. 아닐 겁니다. 그건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물론 그 국민의힘 지지자께서 그런 뭐 선택을 해주시면은 뭐 저희가 당연히 감사하고 뭐 마다할 일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와서 마치 국민의힘과 연대하는 형태의 모양새를 취하는 거는 저는 송탐대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그럴 생각은 뭐 전혀 없고요. 지금 이제 쭉 나왔는데 뭐 허은하 후보 같은 경우는 훨씬 잘 나왔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아무튼 제가 또 보완해서 계속 격전지 조사를 설명드리거든요.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방금 나온 분들보다도 저는 여기도 안 들어오는 후보들이 사실 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 소개해주신 분들은 대부분 현역 의원이시거나 아니면 뭐 최근까지 이제 의원이셨던 분들, 화제가 되거나 이런 분들이신데. 화제도 안 되는데 지역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뛰는 후보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의 지지율이 그래도 중앙당이 잘해서 최대한 끌어올려야 그분들도 또 선거하시는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또 성과도 낼 수 있지 않나. 뭐 거기에 중점 두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방금 언급된 우리 주요 당직자들도 좋은 결과 있지 않겠습니까? 개혁신당이 지금 현재 지지율 어쨌든 한 3주 내에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는 곳에 더 효율적으로 집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가 이제 반도체 벨트 그다음에 그렇죠. TK 지역 맞나요? 뭐 TK 지역도 있고 사실은 지금은 반도체 벨트에 저희 당의 당력이 굉장히 많이 집중돼 있고 뭐 그 외에도 당연히 여러 뭐 전국적으로 신경 쓸 거고 저도 광주에서 뛰는 후보들도 챙기려고 하고 뭐 지역 가리지 않고 당연히 할 생각입니다. 지역에서 혹시 뭐 후보 단일화를 진행 중인 곳도 있나요? 현재로서는 저희 특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뭐 그거는 저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 후보 단위에서 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네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천하람 후보 왜 이렇게 슬프게 얘기하세요? 눈이 슬퍼요. 그래요? 눈이 슬퍼요. 좀 웃어주세요. 그래요? 그랬나요? 웃으니까 더 슬퍼. 그래? 슬픈 사슴눈이 됐어. 슬픈 사슴눈. 하여튼 우리 여러분 저희 개혁신당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말이 있으니까요. 짠하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표라면 가리지 않습니다. 동정표도 좋습니다. 목마른 사슴입니다. 목마른 사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 바로 또 1시에 또 당사에 또 가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총괄 선대위원장 바쁩니다. 오래 붙들었어요. 여기서 좀 보내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혁신당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신혜영 기자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